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때 대제국을 건설했던 티무르의 후손이자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인도를 통치한 무굴 제국의 시조인 바보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세기 후반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인도의 북부 지방을 휩쓸었으며 더 나아가 킵차크汗국과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한창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까지 격파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한 티무르는 1405년 이번에는 중국의 명나라 정벌에 나섰다가 도중에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티무르 제국은 그의 후손들 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 빠르게 분열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보르는 1483년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위치한 페르가나의 영주 오마르 샤이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그는 1494년에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고작 11살의 나이에 페르가나의 통치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여러 세력들은 바보르가 어리다는 것을 기회 삼아 그의 영지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야욕을 부렸는데요. 하지만 바보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지를 굳게 지켜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야망이 큰 인물이었는지 더 나아가 자신의 위대한 선조인 티무르가 이룩한 영광을 재현하고자 1497년 군사들을 이끌고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로 진격하여 도시를 빼앗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얼마 안 가 그에게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지인 페르가나의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회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바보르는 애써 얻은 사마르칸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그는 1501년 다시 사마르칸트 공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적인 우즈베크 칸국의 샤이바니 칸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바보르는 샤이바니 칸과의 대결에서 크게 패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영지인 페르가나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는 남은 군대를 이끌고 1504년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로 이동하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마르칸트를 통치하겠다는 야망을 아직 버릴 수 없었던 그는 1510년 당시 이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에게 접근해 그의 신하를 자처하며 후원을 받는 데 성공. 다음 해인 1511년에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진격하여 우즈베크인들을 몰아내고 사마르칸트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금세 힘을 회복한 우즈베크 칸국의 공격을 받아 사마르칸트를 또 빼앗긴 바보르는 카불로 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그는 사마르칸트 수복의 꿈을 단념한 채 이번에는 시선을 남쪽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바보르의 이번 목표는 앞서 그의 선조인 티무르가 점령한 바 있었던 북인도였습니다. 당시 북인도는 아프간계 왕조인 로디 왕조의 이브라임 로디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보르는 먼저 이브라임에게 사절단을 보내 티무르의 후손으로서 인도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브라임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본격적인 인도 침공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1524년이 되자 바보르에게 때마침 행운이 하나 찾아오게 되니 그것은 당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이브라임 로디와 마찰을 빚어 그에게 반감을 품게 된 귀족들이 바보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보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곧장 행동을 개시했죠. 하지만 귀족들은 도중에 마음이 변심하여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대항해왔는데요. 이에 바보르는 이들을 격파한 뒤 펀자브 지방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그는 로디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곧장 수도인 델리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보르는 델리로부터 150km 떨어진 파니파트라는 마을에 이르자 전열을 정비하였는데 이때 그의 군사들은 1만 5천여 명으로 상당히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바보르군은 앞서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단련된 정예병들이었고 게다가 당시 인도 지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무기인 대포, 화승충과 같은 화약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로디군은 100여 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제외하고는 바보르군에 비해 오합지졸인 군대였습니다. 이후 1526년 4월 12일 이브라임 로디가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파니파트에 도착하면서 양측은 드디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바보르군은 먼 길을 달려왔기에 많이 지쳐있던 상태라 전투를 서둘러 끝내고자 했지만 로디군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급해진 바브로는 19일부터 매일 밤마다 소규모의 기습부대를 이용하여 로디군을 도발했고, 이에 넘어간 이브라임 로디는 4월 21일 드디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때 바브로군이 총과 대포를 쏘아대자 로디군의 가장 중요한 전력인 코끼리들이 폭발음에 놀라 마구 날뛰면서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로디군은 사방에서 총과 대포, 화살을 쏘아대고 뛰어난 전차 전술을 구사하는 바브로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 대패하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술탄 이브라임 로디도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브라임 로디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한 바브로는 곧장 델리로 진격하여 4월 27일 새로운 술탄으로 즉위하면서 인도의 마지막 왕조인 무굴 제국을 건국하게 됩니다.